네, 오늘 종합 일간지 일면도 거의 미국 대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바이든 후보 유리하지만 아직 모른다. 뭐 그런 얘기고요. 오늘 오후쯤 좀 윤곽이 드러난다 하지만 또 모른다. 뭐 이런 기사들. 그리고 뭐 이거 기사 아니면 뭐 몇 명이 얼마나 투표했고 뭐 이런 기사들. 사실 뭐 오늘 결과 나오는 마당에 오늘 근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개표가 끝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만 9천만 장, 1억 장 된다고 1억 하니까. 장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억 명. 그러면 1억 장을 사실 일일이 까가지고 정리하고 검표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동네가 크고 투표구가 넓기 때문에 이거 걷어들여서 모으는데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출구조사에서 확실하게 압도적인 표차가 안 난다 그러면 두 진영 모두 다 승리 선언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이겼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웃기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진화된 국가야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모로 웃기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돼도 우리한테는 유리하고 나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미국을 이제 베껴 먹을 것인가,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네. 뭐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다른 기사들은 보면 뭐 홍남기 사직서 여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속보 어제 듣자마자 사실 송 작가님한테 혹시 그 부산에서 시장이 부산시장 나올 경제 전문가가 홍남기인가?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즉각 현장에서 반려가 됐는데 속보는 처음에 사표 냈다만 뜨더라고요. 그죠. 그 기사만 봤을 때는 사표 내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현장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표 내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안 돼! 라고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시켰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지. 기사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제 오늘 조간 일면에는 반려가 됐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사직서를 냈지만 반려가 됐습니다. 사실 사직서 반려된다는 게 좀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대통령이 반려를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만한 적임자가 없다라고 뭐 현장에서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네. 혹시 송 작가님 사직서 반려된 적 있습니까? 난 사직서를 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디다 사직서를 내본 적이 없고요. 반려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사직서 내주면 난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홍남기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저쪽 재벌 편든다, 뭐 대통령 말 안 듣는다, 여당하고 티격태격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찌 됐거나 지금 이 초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 성장률 유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장관들이 전부 자기 임기들을 다 지키고 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수 있는 발언, 소신 발언을 해가면서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그만큼 본인의 어떤 역량도 역할을 했을 거고 그만큼 이제 최종 결재권자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여기서 홍남기가 그만두는 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정권에 우리 민주당 어떤 정권의 행정부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라는 부분하고 홍남기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지금 사표를 던졌을까? 그렇죠. 던질 수 있는 기회는 겁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이걸 던졌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빠른 그 사표 반려는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똥 싼 놈 주저앉히기입니다.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해본 얘기야. 뭐야? 제가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라서 평하자면 똥 싼 놈을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똥 싼 놈은 누구예요?
아니 예지.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게 경제 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놓은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연말에 새로운 예산안, 확대 예산안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세제도 개혁해야 되는 거고 가장 이제 단면에 있는 뭐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된 저기 뭐죠? 공시지가 상향하기로 한 거, 네. 그 다음에 주식 관련해갖고 10억 보유세 줄이기로 3억으로 하려고 한 거. 3억으로 하려고 한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을 사실 홍남기가 중앙에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얘가 딱 떠버리면 말 그대로 똥 싸놓고 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치우란 말이야? 뒷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홍남기를 갖다가 국가에서 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려 그래가지고 뭐 위험한 포퓰리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다 안 돼서 그만두고 나갔다. 그렇죠. 윤석열처럼 마치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이금까지 해왔다는 거 마무리 깨끗하게 짓고 네 엉덩이하고 지금 바닥하고 다 치우고 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저앉힌 거예요. 아니 근데 표현이 너무 좀 별로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똥 싼 놈 주저앉히기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는 말을 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방송만의 어떤 송 작가만의 어떤 이제 표현의 에티튜드라고 굉장히 저렴한가?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가 정리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딱 하고 나가보면 앞으로 일어날 경제 계약이라든지 예산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저지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는 여당의 독선 또는 청와대의 독선이다라는 그렇죠. 방식으로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지금 사실 그런 소리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친재벌 정책에 입각해갖고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그만두고 나가면 퇴직 후가 빵빵해질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여기서 네가 싸놓은 똥을 싹 치우고 나가되면 결국은 지선에도 똥 묻으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손을 못 내민다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정말 절묘한 시점에 얘기했고 만일에 얘를 사표를 받더라도 예산안 통과까지 끝난 그렇죠. 내년 초에 그때 받아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일면을 제가 언론사하고 제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향 홍남기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 반려 후 재신임. 조선 열받은 홍남기 청 만료에도 관두겠다. 열받은. 네. 중앙 청와대 대통령이 사표 반려. 홍남기 반려 얘기 못 들었다. 그다음에 동아 대주주 기준 당정 갈등 폭발. 홍남기 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한국 홍남기 돌연 사표 제출 왜? 교체 어려워 전략적 카드일 수도. 서울 홍남기 대주주 논란 책임. 사의 대통령 즉강 반려 민주당 당호. 사실, 국민 밑에 홍남기 대주주 혼선 책임 사의에 즉각 반려한 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그 여러 가지 뭐였죠 우리 보조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제가 용어가 머릿속에 금방 안 떨어졌는데. 보면은 언론들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3월에 추가 경정 예산안 그렇죠. 그때부터 편성. 계속 갈등을 일으켜 왔던 거가 시발이 돼서 참다 못해서 지금이라고 하는데 3월에 그게 있었고 4월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그렇죠. 결정. 국민재난지원금. 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재산세 감면 논의까지 하면서 이게 그 다음에 주식 보유. 그렇죠. 3억으로 내리는 거. 10억에 있는 거를 3억으로 내리는 거. 대주주. 그거에 이제 계속 민주당하고 홍남기 부총리하고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광고입니다. 지금 이정일 PD하고 제가 입고 있는 이렇게 뽑으면 뽑아집니다. 타일을 고정시키는 이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있는 타일을 감은 겁니다. 타일을 매주는 브릿지인 거죠. 블루하고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색깔이어서 근데 저는 이 블루 색깔이 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흰색 원사가 약간 섞여 있는 블루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련된 블루.
이런 식으로 생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 바느질돼서. 바느질에서 붙일 수 있는 이 용품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35,000원짜리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도 있고 빼면은 빼도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맨 위에 단추 안 잠궜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만 탁 끼워 넣고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그 인증하시면 제가 화장품 10만 원짜리 보내드리잖아요. 야 정말 송작가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저는 이게 모두 다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일단 공시지가 90% 올리는 거, 일단 부동산세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토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예요. 주식 보유 10억 제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걸 3억 미만으로 내려서 때려버리면 지금 주식으로 오고 있는 목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식들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있는 문제가 생긴다. 주식 지수들이 빠지면서 다시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애매한 거야. 개미들이 1억 있는 게 개미냐, 10억 있는 게 개미냐라고 치면 뭐 개미도 개미의 사이즈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개미 사이즈.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집에서 소소하게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10억이냐 3억이냐를 놓고 갈등 때린다고 했을 때는 자산이 상당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3억을 주식 투자할 사람이 뭐 일반인 중에 있을까요? 그 무리는 평생 못 할 수도 있지. 없긴 없.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갈등 소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주식 시장이거든.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부동산으로 자연스럽게 빼내야만 지금 계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집값이라든지 아파트 값에 대한 일괄적인 일종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도 그 부동산 관련한 얘기 전 지지자가 아닙니다. 섣불르게 부동산을 건드리게 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 누르지를 못하면 삐져나오는 데가 생긴단 말이야. 투기 과열지구에 빠진 땅이라든지 뭐 그렇죠. 특별한 소스로 인해서 다른 개발 호재가 있네 이런 데로 다시 돈이 몰려버리면서 또 엉뚱한 기대 차익을 만들어내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이거를 잡아야 된다. 이 원론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공시지가를 올리는 방식,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상 사상 최대의 매출과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국제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저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기업들이 분담해야 될 그 법인세 금액이 사상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만큼 늘어나는 세수로 인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확대 재정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땡겼었던 돈들 자체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율해 왔고 네 말 맞다나 국채 내면 안 된다 아등바등 하면서 우리 내부적인 세금으로 추경을 유지하자라고 했던 홍남기가 이 방점의 마무리를 찍어줘야만 올 2020년에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홍남기는 그만둬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왜 지금 갑자기 방금 그거야. 이걸 내 손으로 다 해주고 나와버리면 그렇게 방해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뜻을 이루었네 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억지로 손 잡혀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게 되는 이 상황이 연출되는 게 싫은 거야. 왜? 홍남기도 그만두면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좋은데 갈 수 있을까요? 좋은데 좀 뭐 저기
저쪽 가면 되지. 국민의 체지방 되면 되지 또.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있는 차원에서 저를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당정의 기조는 홍남기가 방해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가 제동을 못 걸었다는 이유로 해갖고 화딱지가 나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 부분도 아닌 거죠. 약간 이게 다른 방식의 윤석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같은 방식이야. 같은 방식이에요. 어차피 같이 체지방당 갈놈들이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나온다고는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아마. 계속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데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거는 10억으로 이게 올랐다거나 공시지가 90%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축소해오고 투입을 반대해온 추경 예산과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서민 안전을 위한 재정 요건에 대한 승인과 집행 방법에 대해서 당신 손으로 결제 도장을 찍고 나가라라는 대통령의 무서운 정말 우리 대통령의 뚝심이 아닌가 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홍 부총리가 만약에 이렇게 반대한 것들이 그동안에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책임질 필요 없잖아.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반대를 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반대한 게 좀 잘못됐어. 예를 들면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기는 엄청 안 주려고 그렇죠. 엄청 그때 깐깐하게 굴었잖아요. 70%만 주고 나머지는 까야 된다 그러고 처음부터. 예산안 줄여야 된다 그러고 계속해서 깽판을 놨잖아. 근데 그때 결과는 그것 때문에 내수가 늘어서 내수가 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장을 했고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역할을 만일 얘가 엑스맨으로 해갖고 충실하게 해낼 수 있었다면 모르는데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당정이나 뭐 여론들이나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일종의 본인이 화가 났다,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런 결과를 통해 경제가 나빠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잘못된 예를 만들어냈다면 당신은 당연히 책임을 질 필요가 맞지만 당신의 개인 의견은 개무시됐고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그 무시된 의견을 통해 갖고 집행되는 정책들은 부동산을 안정시켰고 경제를 되돌리고 있고 앞으로 추가 예산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기업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 증대를 통한 이른바 재정의 손실을 오히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만두겠다는 건 좋은 꼴은 못 본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전쟁에서 같이 전쟁을 하던 군인이 갑자기 탈영을 해갖고 저쪽 진영에 가서 이쪽 정보를 다 까발리는 거랑 똑같은 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로라도 연말을 지날 때까지, 연초까지는 절대 사임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표를 공식적으로 낸다고 하는 공직자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있었나요? 사실은 윤석열도 안 나간다고 했었지. 윤석열도 제발 좀 잘라주세요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우리는 안 자르죠. 네. 근데 뭐 만약에 진짜 제가 홍 부총리라면 이 정도로 사건이 벌어지면 다 그만두는데 지금 안 그만두고 있어요. 뭐 겉으로 보여주는 걸 약간 중시하는 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사표를 냈다고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야당한테 힘 실어달라는 거지. 나 그만두는데 자꾸 대통령이 못 그만두게 하는데 니들이라도 어떻게 내 편 좀 들어줘봐라고 하는데 야당이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청와대가 막 인사도 맘대로 하고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야. 잘랐다고 욕을 할 수 있는데 수표를 반려했다고 해갖고 야 청와대 너무 파쇼다. 대통령 인사권 남발한다. 그럴 수 있는 건가? 뭘 해도 뭐 지네들은 국무총리를 잘라놓고 한 6개월을 그냥 처박아 놨다가 슬그머니 다시 재활용해갖고 그 국무총리를
역대 최장기 국무총리를 만들어준 놈들이잖아. 에이, 어? 참. 근데 그래놓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뭐라 그래? 우리 확실하게 일 시켜주잖아. 우리가 지금 이 홍남기를 뭐 어디 가둬놓기를 했어. 일을 맡기를 했어. 뭐 부당한 압력을 넣기를 했어. 지들은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엄청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얘기를 일면에 이 소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홍 부총리가 언론 플레이 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설마 우리 얘기 듣고 이참에 부산에 인물 없다는데 언주보단 내가 난데 그냥 이번에 그리 갈. 아니 근데 그게 안 될걸? 출마하기에 시기적으로. 아 그런가요? 공직자 근데 아직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직 시간이 네, 있다고? 아직 왜냐면 그 정부에서 장관 하시는 분들이 나올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 기간이 아직 그래? 안 됐어요. 예. 은근히 홍남표가 아니 여기 홍준표가 헷갈려가지고. 네. 아니 네. 이 양반이 은근히 우리 방송 듣는 사람이네. 듣나요? 왜? 듣고 어제 판단한 거지. 아 경제 전문가 나다. 경제 전문가 나구나. 종인이 형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부산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설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설마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뭐 싫습니다. 네. 네. 말실수했어요. 또 그걸 갖다 홍남표라고 계속 리트윗 갖다 달고 그러십니까? 네. 네. 3개월 전에 사퇴하면 된다네요. 아직 3개월은 많이 남았으니까 더. 예. 가능성 있네요. 와, 만일 이것까지 맞추면 진짜 송 작가는 작두를 타고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전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지? 네, 아닐 두고 것 같아요. 보자. 네. 네. 1번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